안녕하세요. 진짜 이게 얼마만인지 몰라 대체가. 와, 오랜만에 이제 오늘은 다시 조선 쪽으로 갈 건데 왜 가냐? 좀 악령 특집을 할 거야. 악령 특집. 자, 4탄에 걸쳐서 이거 4탄에 4명. 자, 조선 궁중 악령 특집. 오늘은 제 1탄. 조선왕녀 특집 오늘은 제1탄 누구냐? 그림 이름하야 3대 잘 몰라. 누구냐는 조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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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라고요? 조귀인. 자, 오늘 시작하자. 조귀인에 대해서 시작할 거야. 필기할 거 아무것도 없어. 필기 안 해도 돼. 내 말만 따라오면 되고 내가 말하는 거면 돼. 안 보여도 상관이 없어. 안 보여도. 자, 먼저 정백창이라는 사람이 정백창 이게 중인이 되는데 정백창이라는 사람이 인조한테 진상을 해. 사람을 진상해. 음식을 물건 같은 거 진상하는 곡물을 진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진상해. 그게 바로 궁녀 조씨, 그냥 궁인 조씨. 1630년에 궁녀로 들어와. 원래 1630년에 궁녀 조 땡땡이 교땡땡이 궁녀로 입궁해. 궁녀로. 하지만 바로 인조의 눈에 들어서 바로 뭐가 돼? 네 명분 제일 밑에 종사품 수건은 책봉이네. 바로 파격 승계. 종사품인데 이게 파격 승계. 사실은 들어오자마자 이게 왕의 눈에 들어야 돼. 이것도 쉽지 않은 거야. 종사품이도 이거.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인연왕후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못해. 처음엔 인연왕후 눈에 들어서 이때 1930년 인조 언제때는 4, 5, 6, 7, 8, 9 인조 7년 때야. 인조 7년 한창 인연왕후가 인조를 독점하고 있던 때. 그래서 쉽지가 않아. 파고들기가. 이 조씨가 조씨녀가 파고들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데 1635년쯤 해서 1635년 정도에 인조의 맏아들인 세자 이왕이보다 장가를 가. 가래를 올려. 장가가 강석기의 딸과 호래를 울려. 그런데 1년 후에 1636년
바로 뭐가 터져? 병자호란. 병자호란. 그때 맞나 모르겠네. 1635년이 틀리면 사과할게요. 내 기억이 그네. 1636년 병자호란은 정확해. 호란 16년 말년에 12월 중에 터져서 37년 1월까지가. 왜냐면 이게 인조가 남한산성 맨 처음 강화도 갔다가 남한산성을 갔다가 남한산성에 다시 강화도 가려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가갔다가 결국은 삼천도에 굴욕을 맛봤지. 그리고 뭐다? 세자 이왕과 둘째 복림대군, 천안 복림대군이 그 뇌가 같이 어디가 청으로 인질로 잡혀가는 거 다 알지? 다 알죠? 이것까지는 다 알아, 누구나. 자, 그 동안에 청에 잡혀서 있는 동안 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 1638년.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야. 오늘은 소현세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진짜. 자, 1638년 인조 15년 인조 15년 인조 15년 수건 조씨가 뭐가 돼? 소원 조씨로 책봉이 돼. 올라갔어. 왜냐면은 1835년이 장가간 게 아니라 내 기억이 저거다. 병자호란 1년 전에 임여랑 환씨가 사망한 거다. 내가 잘못했지. 죄송해요. 여기 그 늦게 가래 올렸을 리가 더 일찍 올렸을 때 착각해서 죄송해요. 어쨌든 1635년에 임여랑과 사망을 하니까 이제 일찍 이제 좀 더 이 여자를 이뻤으니까 올려줘야 되는데 병자호란 터져서 정신이 없어서 이제서야 올려주는 거야. 이제 진작에 올려줄 걸 소원 조치가 됐어. 자, 슬슬 인조의 총애를 많이 받기 시작해. 왜 인연한 거 없잖아 이제. 호랑이가 없으니 뭐가 지가 누가 왕이 돼? 여우가 올라가지. 여우가 왕이 되지. 2년 후에 벼랑간 갑자기 너무 총애가 심했나봐. 2년 후에 1640년 인조 17년 소원 조씨가 뭐래? 소용 조씨 2년 만에 팔격 상승. 소용 조씨가 돼. 소용 조씨 때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해. 이 조소용이 아주 오래 사람들의 기억이 남아. 조소용 이 세 글자. 소용 조씨. 소용 조씨가 저기서도 많이 나오네. 최근에 드라마 영화 저기가 뭐였더라 저거 까먹었다. 영화 얼마나 봤는데 올빼미 영화에 나오죠. 소용조 씨가 아나무인으로 이제 해. 그래가지고 소용조 씨가 어떤 짓을 저질러? 아들인 소현세자와 질투를 해가지고 아들인 소현세자와 이제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와 인조 간의 틈을 벌려놔. 이간질 시키는 거지. 부자 사이. 점점 계속 나쁜 얘기를 많이 하고 거기서 청나라에서 이제 수현세자를 왕명을 시키려고 그러고 인조를 폐위시키려 한다는 계속 좀 모함을 많이 해. 그런 와중에 총애를 받고
있던 와중에 소용조식이 날벼락이 떨어져. 언제냐? 1641년인 인조 18년. 인조 18년. 인조 18년에 이 여자는 양주조씨. 조소용은 순창조씨인데 양주조씨. 네, 조창원의 딸. 조창원의 딸. 조 누구를 조땡땡을 계비로 삼아. 계비 두 번째 왕비로 삼아 또 장가를 가. 신하들에 의해서 원래 결혼할 생각 없었는데 신하들이 아직 젊으니까 장가 가려 해서 마지못해 장가를 가. 50 몇 살에 세상에 15살이랑 그게 말이 돼? 어쨌든 하긴 뭐 선조 그 할아버지 선조도 55살에 19살은 결혼에 가래를 올렸는데 지 손자는 50 몇 살에 15살은 가래 못 올리는 법이 없지. 어쨌든 간에 인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순창조씨녀. 이 조씨가 소용조씨가 아주 불안한 거야. 하지만 불안할 일이 없었지. 지 혼자 다 해먹었. 인조를 다 구워 삶았지. 이리저리 구워 삶고 또 심지어는 여러 가지 모함도 있었어. 그 중에 이제 저주 사건은 일부러 지가 만들어 자작극을 해서 맨날 이제 승은상궁이시라고 있는데 이 여자가 지가 있는 곳에서 이 여자가 저주를 했다고 해서 뒤집어 씌워서 죽게 만들어. 그리고 그러질 않나. 뭐 이거는 별개인데 인조를 싫어한 정명공주가 있어. 고모 정명공주. 정명공주가 누구냐면은 선조딸 임목대비의 딸인데 좀 미워했나봐. 그래가지고 저주했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귀양을 보냈다 그랬나. 그랬을까. 죽이진 않고 차탈관직해서 이제 내보냈던 귀양 보냈단 말이 있어. 어쨌든 그건 그렇고 1644년에 이거는 이제 별개인데 1644년이 청나라가 명나라를 완전히 제거하고 중원을 차지하니까 1645년에 완전히 1645년에 소현세자 내외와 복림대군이 완전히 영구 귀국을 해.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지. 이제 1645년부터 이제. 자, 이때부터 하는데 한 1645년 어느 날 한 4월인가쯤에 4월인가 몇 월 달쯤 봄쯤에 여름인가 봄쯤에 있는데 자 약간 다툼이 이제 갔다 와서 자기 이제 아버지는
신전도에서 구족을 청란할 때 오랑캐 구족을 맛봤는데 아들이란 장자란 놈이 와서 외국 물물을 받아들여서 막 자랑하고 있으니까 열이 뻗치지. 그러니까는 뭐 설에는 뭐 별을 집어 던져서 들어놓았다. 뭐 어떻게 한 뭐 아버지 인조가 때려서 한 대 때렸는데 들어놓았다. 뭐 여러 가지 설이나 어쨌든 아버지 인조의 미움을 받아 들어놓았어. 선세자가. 그런데 이영익의 침을 맞고 갔어. 3일 만에 돌아온 지 3일 만에 침을 맞고 가버린 거야. 세상 떴어. 근데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죽음이었지. 왜냐, 온몸에서 시커멓게 막 독이 든 독에 중독되었다는, 진짜 독이 중독된 것이 나와가지고 아주 의심을 많이 받았어, 인조가. 또 더불어 소용조 씨가 의문을 받고, 이영익도 원래는 이영익 침을 맞고 세자가 죽었으면 이영익은 살아남지 몰라. 원칙적으로 살아남지 못해. 침 맞고 세자가 죽으면 이영익은 산 목숨이 아니야, 원래는 일반적으로. 하지만 무슨 의문인지 인조가 이영익을 총애하여 덮어가. 심지어 오히려 세자의 묘도 제대로 쓰지도 않고 그냥 막 길가에 막 원으로 하고 막 길가에 둬버려. 그냥 대충 해가지고 무덤을. 그 정도로 미웠다는 말이 있어. 어쨌든 그러자 이제 그 부인인 세자빈 강씨가 어쩌겠어. 죽음을 눌러싸고 캐내를 하겠지. 수성적이니까 아무래도 오해를 풀어달라고 하겠지. 아버지 시아버지 인조한테. 하지만 들은 채도 안 하겠지. 오히려 미워하지. 니년이 우리 아들을 부추겨 이래 죽게 만들었다고 오히려 미워하지. 며느리를. 그러자 또 거기다가 이때쯤이면 이제 세자빈 강시대, 지금 세자빈 강시대 소용조 씨가 붙는 상황인데, 소용조 씨, 세자빈 강시대 소용조 씨가 붙어. 약간 기싸움을 좀 해. 근데 결국은 소용조 씨가 이겨버려. 왜? 또 모함에서 또 유명을 뒤집어 씌워. 뭐야? 1646년 인교 19년에 세자빈 강씨가 아버지와 화해를 좀 하려고, 오해도 풀고 화해를 하려고 전복을 수라로 올리는데, 그 사이에 중간에서 뭐 하겠어. 또 소용조 씨가, 조소영이 뭔 짓거리를 하겠어. 전복에다가 독을 발라서 중간에 발라가지고 수라를 올렸어. 그냥 안 올리게 하고 낚아채가지고. 그래서 인조가 먼저 김이상궁한테 먹이니까, 김이상궁이 죽으니까 깜짝 놀라서 인조가 열받아. 뭐 했어? 며느리 세자빈 강씨의 지위를 석탈하고 서인으로 강등시킨 다음에
내쫓았어. 궁에서 출궁시켰어. 그리고 얼마 뒤에 뭐다 사살시켰단 말이야. 그리고 앤드 그리고 그 세 원손들, 그러니까 세자빈 강씨 아들들 첫째 이석철, 첫째 이석철, 이성린, 이석견, 그래서 이석철 장남도 각각 어린애들 각각 다른 데로 유배 보내고 4살짜리도 유배 보내서 멀리 혼자, 그것도 심지어. 근데 이석철은 풍토병을 죽고 이성민도 둘째도 풍토병을 죽고 이 4살짜리 이석계만 남아서 22살까지 살았다고 해. 아무튼 다 죽었어. 손자들까지도 다 죽었어. 물론 이것이 이 소용주 씨의 짓이지만 나쁘게 평가는 누가 받아? 인조가 받지. 인조가 손자까지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며느리도 죽이고 손자까지 죽였다는 평을 받아. 그래서 자기나리네 인조라는 말도 있어.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갔고 지 아들은 1647년 46년에 또 심지어 그 세자빈 강씨가 사사받은 그 해에 46년에 효명옹주가 책봉을 받고 47년도에 숭성군 이징이 또 군원을 받아. 그리고 1648년 낙성군까지도 받아. 마지막 48년도에. 그리고 심지어 1645 돌아온 1645는 뭐였냐면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소현세자가 돌아온 해에 정이품 소위로 책봉됐어. 왜냐면 숭성군 이징을 낳았거든. 사실 소용조 씨가. 그리고 아니지. 1645는 소위 난 게 아니라 낙성군을 낳았나? 40년에 아마 1640년에 숭성군 이징이 났을 건데 어쨌든 뭐 그거는 다시 볼 일이고 어쨌든 뭐 48년에 낙성군이 된 것보다는 45년에 아마 낙성군을 낳았을 거야. 그리고 40년에 숭성군 이징이 났다고 추정을 해. 어쨌든 3살짜리를 분노하기 좀 애매하니까 48년에 낙성군까지도 군호를 받아. 이듬해 1649년 5월 뭔 일이 터지냐? 16대 인조가 승하를 해. 승하를 하면서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돼. 누가? 조소용. 하지만 조소용이 아니라 이때는 조귀인. 왜? 1649년 2월에 1월인가 2월에 초에 1649년 되자마자 초에 인조가 조소용의 풍계를 종 1품 귀인으로 책봉해줬어. 귀인으로 올려줬어. 귀인으로 맨 마지막 풍계야. 조귀인에. 그래서 조귀인인 거야. 조귀인.
조기인이 끈떨어진 신세가 됐지. 불안하지. 자기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이제 큰일 났지. 이제. 그리고 세뱅 강씨가 죽은 후에 세뱅 강씨 대결 구도가 이제 뭐로 바뀌었냐면은 누구 대 누구야? 양주 조씨 대 조씨 대 조씨. 양주 조씨. 장렬항우 조씨 대 순창 조씨 조기인. 장렬항우 대 조기인의 싸움이야. 조씨 대 조씨야. 여기는 양주 조씨, 여기는 순창 조씨. 여기는 조기 딸, 여기는 조창원의 딸. 어쨌든 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냐? 조기인이 정신을 못 차려. 그래가지고 별 이상한 거 다 외우지도 못해. 도대체 뭐 어린 당 뭐 말린 거랑 뭐 나무 썩은 나무 관조각과 뭐 별거 이상한 거 깃털 말려가지고 뭐 이상한 걸 가져가지고 어린이 유혹까지 해가지고 뭐냐 장려양 조씨 있는 자리와 효종 그때 봉인되고 효종이 17대 임금으로 책봉이 됐었어. 즉위했지 17대 임금으로. 인조 시절에 세자로 그 소현세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이듬해 46년도에 책봉이 돼버렸어. 복림대원이 세자로. 그러면서 인조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 17대 임금으로 즉위했지. 효종이 계속 봐주는 거야. 장렬하고는 인연을 죽여야 된다. 하지만 계속 봐줬어. 근데 봐줬으면은 좀 착하게 살고 좀 얌전히 살아야 되는데 더 악랄하고 저주를 더해. 효종 밑에 장렬하고 조씨 밑 지내는 곳 사는 곳 밑에다가 땅을 파서 각종 이상한 회개한 것들 막 응? 아까 말한 것 같이 닭 어린 닭의 이제 깃털과 죽은 깃털과 새와 뭐랬더라 흰 닭의 뭐 깃털 상하지 않게 했고 썩나무 관조각과 뭐 백골과 별거 이상한 거를 가져와서 땅에 묻어. 근데 나중에 이게 효종 2년인가쯤에 효종 1년 만이고 2년쯤에 발견돼. 이게 발견이 돼. 그러니까 결국은 살려주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뭐다? 신하들도 강구하고 아주 그냥 조기인은 사살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자결케해서 조기인을 사사의 명을 내려 조기인한테. 그래서 결국은 조기인은 효종 2년에 사망을 해. 1651년 효종 2년에 결국 이 비참한 생활 이게 비참하려고 그렇게 악랄한 짓을 한 거야. 도대체 어제 장희민보다 더 악랄한 짓을 한 거야. 이 조기인이. 약간 좀 더 잔인성을 보려면 이제 드라마 추천을 하는 꽃들어연생 조기인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라서 보면 좋아요. 한번 봐요. 좀 50부작이라면 길긴 한데 한번 시간 있는 분은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엔 장희빈을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 안녕.